좋은 정보의 황매끼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 함께하고 있는데요.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오늘 이 시간 꽉 채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항상 시작 전에 시장의 맥점 키워드를 짚고 가잖아요. 제가 몇 주간 이렇게 이 시간을 함께 해보니까 이 키워드가 상당수 시장 흐름과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걸 좀 체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키워드는 무엇일지 곧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수 가두리 장세 속에 메타버스, 게임, 엔터주가 시세를 주도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고 또 잠시 후에 다음 주 키워드까지 잡아볼 겁니다. 일단 지금 시장은 사실 정말 메타버스, 게임, 콘텐츠, 엔터 이런 쪽에 다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많이 슬림화되어 있죠. 네. 예, 이 섹터의 특징이 다 뭐냐면은 거기가 이제 4차 산업 성장주가 그 메인에 있고 네. 또 이제 위드 코로나 이렇게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서서히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제 와서 네. 거기에 또 이제 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일단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앵커님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지수는 박스권입니다. 가두리 장세고 역시 성장주 중심의 종목별 시세가 거듭되고 있는 그런 장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수를 봤을 때는요, 지금 우리가 시장을 볼 때 대형주보다는 역시 중소형주예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올랐을 때는 언제냐면 작년 3월 달 팬데믹 이후에 그때 이제 뭐 성장주를 비롯해서 큰 종목도 다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수가 코스피를 봤을 때 120%, 저점 대비, 그다음에 코스닥은 150%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승 기울기가 둔화되는 구간이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지수는 스테이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무엇이 되냐? 종목별 장세는 여전히 전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유동성 아직도 살아 있거든요. 테이퍼링도 아직 안 나오고 그래서 종목 장세는 지속된다. 우리가 시장을 보는 핵심 관전 포인트는 거기에 두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를 통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게 코스피 차트입니다. 지난 시간에 와서 이럴 때는 거의 제가 이제 두렵지만 매수 기회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때 같은 경우는 거기가 이제 저는 단기 하락의 클라이막스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서서히 상승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탄력은 강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박스권 가두리 장세가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때도 제가 기회로 보시라고 그랬는데 벌써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120에서 저항에서 눌림을 주고 있어요. 이것도 여기서 급등보다는 서서히 이렇게 박스권 장세가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들이 올랐느냐? 역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에요. 덱스트 같은 경우 특수 음향 효과라든가 거기에서 VFX죠. 좀 선두주자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황매기가 포착해서 어제 또 슈팅이 나와서 39% 올랐는데 이런 것을 비롯해서 위지역 스튜디오라든가 이런 것들 상당히 올랐죠. 특히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게임주에서 미르4를 비롯해서 또 뭐가 있냐면 이것도 결국은 메타버스하고 같이 연결되는 그런 테마를 볼 수가 있어요. 게임이지만. 그래서 이것도 황매끼 때 포착했는데 154%나 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매주 목요일 날 나와서 매일 아침에 제가 출연하면 이렇게 좋은 종목도 탁탁탁 드리는데 위클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어떤 분들께서는 야, 저 또 잘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황매끼는 이렇게 저점 잡아서 이거 황매끼 그 시스템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올랐다. 154%나 단계 많이 올랐네요. 좋은 수익 드렸고요. 또 이제 엔터 중에서는 뭐 JYP도 있고 그렇지만 또 황매끼 포착한 맥점은 바로 이 구간이었는데 SN 같은 경우도 뭐 좋은 수익을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부지런한 황매끼는 오늘도 여러 종목들을 포착했고 그 종목들이 좋은 시세가 나고 있는 최근입니다. 다음 주 키워드 좀 살펴볼까요? 어떤 종목군들 좀 섹터로 압축을 해야 될지 워낙 요즘에는 쏠림의 이동이 빨라지고 있어서 이거 잘 따라가야 되잖아요. 참 매매가 힘든 양이에요. 네. 전문가의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황매끼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 잡으니까 그래도 수익이 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노란 톡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따 말씀드렸던 뭐 두산중공업이라든가 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 YM텍 같은 거 이게 무료 톡방을 통해서 많이 추천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니까 또 중간중간 또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종목들 AS라든가
그런 어떤 그 제가 리딩을 할 수 있는 것은 예, 톡방이 있으니까 많이 좀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또 많이 나오고 있네요. 자, 일단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볼 것이냐. 아까 앵커님께서 다음 주라고 그랬는데 이번 주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하고 다음 주까지 네. 그렇게 포함되는데 저는 뭐 변화 없습니다. 스몰캡 중심을 노리자. 왜 우리가 주식 투자를 뭐 결국 이제 수익 때문에 하는데요. 지금 시장 핵심은 바로 스몰캡이고 로테이션을 노려야 된다. 근데 로테이션은 어느냐? 많이 오른 종목들은 이제 좀 경계 모드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제가 지수를 설명드렸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착시 현상이 뭐냐면 이미 오른 다음에는 많이 언론 매체에서 회자가 되고 내가 그 종목을 사지 않으면 소외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가담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은 물론 더 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 이렇게 많이 슈팅 나올 줄은 몰랐는데 이건 이따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메타버스가 오르는 이유를.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따라가기는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만큼 저점에 잡으시는 분보다 내가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구간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뭐냐? 로테이션 종목 장세를 노리는데 실적과 성장성을 갖추면서도 많이 내린 종목들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바이오 섹터가 그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신규 상장 종목도 많이 내렸잖아요. 그 다음에 모빌리티를 크게 세 꼭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동차 부품주, 저는 완성차보다는 부품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2차 전지, 그 다음에 수소차, 이렇게 세 개로 좀 세그멘테이션을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또 SMR도 있는데 SMR이 좀 단계 약간 올라서 부담이 됩니다만은 이런 쪽 안 오른 종목들을 봐야 된다. 그러면 제약업종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나와서 2주 전인데 딱 이때부터 이제 제약업종이 서울시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보시자 말씀드렸죠. 이것도 오늘은 자름은 양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제약업종 좀 보여야 될 자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종목 이야기로 좀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AS 해보도록 하죠. 일단 위클리 음황주로 꼽았던 종목들 보시면 이 자이언트 스텝 4월 22일에 얘기해 주셨었다가 참 좋은 수익을 냈었는데 지난 10월 14일 제가 기억하거든요. 지금 자이언트 스텝 다시 보세요.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주셨었고 51.4%의 수익을 그 사이에 또 났습니다. 네. 이 원스텝, 투스텝, 자이언트 스텝, 메타버스는 맥기버스.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어떻게 이렇게 메타버스 쪽에서 계속 수익을 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맥기버스라는 말이 딱 두르네요. 감사합니다. 맥기 황맥기 코너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메타버스는 이제 지금 시장에서 많이 회자가 되지만 자이언트 스텝 첫 상장할 때부터 야 이거다. 저는 원래 4차 산업혁명도 좋아하잖아요. 작년에 뭐 알테오존을 비롯해서 뭐 600%의 뭐 사나이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바이오를 비롯해서 하여튼 성장주 저점을 많이 잡아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도 우리 머니투데이든가 뭐 타방송도 있지만은 제가 제일 저점에 말씀드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때부터 상장 그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한 뭐 10차례 정도 마디마다 공략한 것 같습니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난 시간에 나와서 자, 이것은 좀 오래됐지만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첫째로 황맥기 잡은 기술적 맥점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 모르지만 기술적 맥점이 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건 뭐냐면은 결국 수급에서 ETF 4종이 출시가 됐거든요. 그럼 우리가 MSCI 편입될 때 당연히 그에 대해서 리베레이션을 하면서 편입된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하잖아요. 그 수급 논리였고 또 하나는 이제 메타버스는요, 앞으로 시장이 엄청 커집니다. 지금 글로벌에 한 20조 된다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1000조에서 1500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과거에 지금 보게 되면 애플이라든가 테슬라 같은 경우 정말 정급운도 수준의 그런 회사들이 지금 어땠습니까? 50배 이렇게 올랐죠. 그러니까 메타버스도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 애플, 테슬라 다 한다고 그러고 또 손정희도 제페토 네이버 그 자회사 소노에서는 거기도 2천억 투자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단 이것은 두 꼭지로 보셔야 돼요. 이미 많이 올랐고 너무 많이 회자가 된다. 그때는 저는 매도 사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아까 무료 톡방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70% 매도하시라고 그랬어요. 왜? 그만큼 상승 탄력이 주일 때문에 그래요. 어찌됐든 이 종목 보유 계신 분 축하드리고요.
아까 앵커님 말씀 55% 올랐는데 ASN으로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지금은 과열권이니까 매수보다는 일정 부분 가져가면서 예에서 11선 또는 21선에서 노리는 전략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AS에 드릴게요. 처음부터 메타버스 얘기라는 개념이 등장할 때부터 자이언트 스텝을 워낙 많이 얘기해 주셨던 이 나종식 어드바이저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귀에 딱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할 만큼 정말 많이 얘기해 주셨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 종목으로 여러 번 많은 이들에게 좀 수익을 안겨주신 것 같아서 저희도 좀 감사합니다. 자이언트 스텝 기대 앞으로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말씀 주신 이익 실현에 대한 전략도 좀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학교 도덕 선생님 판서 같은 거 좋아하실 것 같은 외모신데 4차 성장, 이런 성장주, 산업혁명 관련 종목들 이런 거 굉장히 잘 봐주셨어요. 자, 나머지 AS 해보겠습니다. GSE 101% 상승률 났고요. 우진, 광전자도 다 수익률이 좋습니다. 네. 착착 한번 AS 해주세요. 짧게 해드릴게요. 네, 짧게. 예. GSE는 사실 이제 아까 제가 메타버스 자이언트 스텝을 처음으로 제가 여러분께 선보여서 좋은 수익을 드렸잖아요. 또 천연가스 관련 종목에서 GSE 최저점 황맥계 포착해서 단기간에 100% 정도 좋은 수익을 난 것 같습니다. 앞서가셔야 됩니다. 이게 기술적 맥점이거든요. 그래서 저 밤사이에 유가는 내렸지만 천연가스 가격은 좀 올랐어요. 이것도 그래서 적극 매수하시라는 게 아니고 들고 계시다면 반등 나올 때 또 한번 수익 실현 전략, 이격이 많이 벌어졌으니까 AS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진 같은 경우도 지금 SML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나와서 이 SML에 가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수소 경제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결국은 미 정보국에서도 저희 방송에 좀 일찍 말씀드렸죠. 앞으로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SML을 지목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죠. 근데 이제 우진 같은 경우도 30% 올랐어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산종업도 제일 저점에서 황미께서 포착해서 요 단 37%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점 잡아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겠죠. 여전히 유효한데 이것은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한번 이게 좀 과열권이니까 누를 때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관심에 두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저를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세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좋으냐 그래서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광전자 같다 그랬는데 그때 창 시작하자 한 3분 만에 VI가 걸리더라고요. 맞았어요. 네, 그래서 저도 딱 그거 보면서 12% 정도 수익을 났는데요. 이거 다시 한번 제 관심권입니다. 이것도 메타버스하고 연결되는 그런 종목이고 워낙 또 실적도 좋아요. 계속 지금 이것도 관심에 두시면서 한번 전고 좀 트라이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 3,700~800원대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AS 드릴게요. 네, AS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종목들을 들여다봐야 될 텐데요. 공략주 탑3 그 첫 번째는 바이오니아 되겠습니다. 어떤 포인트일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에서 이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이제 백신은 오늘 또 보면 노바백스가 정강 후약돼서 올라긴 올랐지만 네. 영국에서 이제 그 승인 받는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저는 진단 키트를 보고자 해요. 왜 그러냐면 진단 키트하고 경구용으로 봐야 되는데 경구에 이제 머크가 이미 개발해서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모멘텀을 갖추면서 회사들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병원에 안 가고 우리 독감처럼 집에서 약을 먹으면서 치료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내가 코로나 걸린다 안 걸리나 보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자가 진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노르웨이 같은 데서는 지금 굉장히 덴마크? 네, 덴마크인가요? 그쪽에서 굉장히 코로나를 잘 잡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가 진단 키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수시로 검사해서 이상이 있으면 바로바로 치료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종목이 바로 바이오니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분자 진단 키트, 진단 시약을 판매하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핵산 추출 키트 글로벌 센터 양산 설비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회사에서 써내전 테라피틱스가 있는데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코로나19 치료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후보 물질이 해외 검증 최종 단계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기술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지난번 이것도 황미끼 포착에서 한 150% 가까이 수익이 났던 그런 종목인데 지금은 다시 밴드 하단에 있으면서 서서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오늘하고 내리면 이번 주가 마감되는데 황미끼는 음선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음선 5개 도지도지 이번 주 양선 가능성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시초가에서 5만 3천 원 정도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5만 8천 원, 손절가는 4만 8천 원 이렇게 제시해 드릴게요. 바이오니아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다음 종목이 SD 바이오 센서입니다. 다음 주 키워드로 바이오를 얘기해 주셔서 예. 그런지 바이오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네요. 예, 제가 어제는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좀 수익 실현하고 또 이제 오늘은 제가 키워드에서 바이오를 좀 보자고 그랬잖아요. 다 자리들이 괜찮아요. 예. 봐요. 이제 SD 바이오센스도 내내 뭐 잘 아실 겁니다. 이거 시젠과 더불어서 아주 코로나 진단 키트에서 탑픽인데 앞으로 이제 성장 동력이 뭐냐면 이 회사는 코로나가 시즌 같은 건 PCR에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20, 30분이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해외 수출도 잘 이루어지고 그런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코로나19 진단 키트에서 한계를 느끼니까 앞으로 혈당 측정 그런 회사 UXN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또 400억 정도 투자해서 좀 이렇게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실적이야 뭐 영업률이나 50% 워낙 좋은 거고요. 이제 뭐 3분기 되면은 뭐 2조 클럽에 달성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보게 되면 이게 이제 20시대 지금 도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주봉을 보셔도 만약에 이번 주에 음선이면 다음 주 양상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가격제를 제시해드리면 시초가에서 4만 5천 원 정도 매수는 무리 없어 보이고 목표가는 20에서 한 4만 9천 원 정도, 손절가는 3만 8천 원 제시해드릴게요. 네, 두 종목 봤고요. 마지막 종목까지 저희 쭉 다 체크를 해야 돼서 바삐 가보겠습니다. 현대공업이에요. 전혀 다른 성격의 종목으로 또. 모빌리티죠. 네. 그런데 이 회사는 상당히 저평가다는 생각이 들어서 들고 나왔습니다. 시트 패드하고 그다음에 암레스트, 헤드레스트, 이 내장재 그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상반기 영업이익이 73억입니다. 근데 이 회사 자본금이 뭐냐면 79억이에요. 그러면 장사를 굉장히 잘한 거죠. 네. 이미 자본금을 상반기 다 뽑았으니까. 그리고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미국의 엠프리우스 여기에 지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그런 암레스트, 시트패드 그것뿐만이 아니고 2차 전지 사업도 진출합니다. 근데 엠프리우스는 어떤 회사냐면 실리콘 응급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작년에 보게 되면 테슬라 여기하고 협업한다 뭐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모멘텀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2차 분리막 코팅 에너 배터리라든가 전고체 솔리비스 이런 데도 좀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춘 회사들한테 투자를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이제 역 헤드 앤 숄더형에서 오른쪽 어깨인데요. 전고점에서 살짝 누르는 흐름이 나오지만 이것만 돌파하면 또 슈팅도 가능해요. 그래서 가격 전략을 제시해드리면 시초가에서 한 7,800원 정도 매수는 무리 없어 보이고 목표가는 9,000원 언저리 여기 딱 이게 매물벽 전이거든요. 200에서니까 8,800원 보시고 손절가는 6,000원 하시는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디테일한 가격 전략은 개인 투자자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분명. 기관의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현대공업까지 오늘 탑3 종목들 들여다봤습니다. 한번 기억하시면서 체크하시고요. 자, 오늘 다양한 종목 AS부터 키워드 그리고 다음 주에 노려볼 만한 종목들까지 저희 살펴봤습니다.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